2.4 추정. 추정은 그 표본으로 모집단의 특성값, 뭐 평균이든 뭐 분산이든 특성값에 대해 그 추론한 값 또는 그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측한다는 뜻이에요. 그 표본의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 같은 특성값을 추측하는 방법 또는 추측한 그 값을 추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추정에는 점추정이라는 것과 구간추정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점추정을 먼저 봅시다. 점추정은 모집단의 한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모집단의 한 모수, 예를 들면 뭐 평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죠? 모평균 뮤를 추정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추측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내가 표본을 뽑죠, 이렇게. 확률 표본을 뽑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요 뮤를 이제 추측을 할 거예요. 이것들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이것들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의 값으로 얘를 추측할 때 그거를 점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정량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 에스티메이터. 모집단의 한 모수 세타를, 그러니까 세타는 뭐 평균일 수도 있고 분산일 수도 있고, 를 추정하기 위하여 충분히 큰 확률 표본을 기초로 하여, 충분히 크다는 것은 개수예요. 확률 표본의 크기라는 말은 표본의 개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큰 확률 표본을 기초로 해 그걸 가지고 그 모수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확률 표본의 함수를 세타헷을 추정량이라고 한다. 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추정한 식. 확률 표본의 특정 관측값으로부터 계산된 추정량의 값을 추정값이라 한다. 여기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 지금 모르지만은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x1, x2, xn 해서 확률 표본을 뽑았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그 값이 뭐 예를 들어 스몰 x1, 스몰 x2, 스몰 xn 이렇게 값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관측값이에요. 그러면 뮤를 추정하는데 요 x1, x2 얘네들 가지고 계산해보자.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어떤 걸 쓰냐 하면 뮤 햇에 대한 것을 이제 x바라고, 뮤 햇에 대한 거를 뭘로 계산하냐면 n분의 1의 시그마 xi로 계산하겠다. 즉 평균 xbar 가지고 뮤의 이게 뮤의 추정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면 표본 평균 xbar을 가지고 모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바로 요 식이 바로 이거인 거죠. f의 x1, x2, xn 뭘 추정한 거냐? 모평균을 추정한 거다.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값을 계산하면 이 관측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n분의 1의 시그마 스몰 xi 이게 되겠죠?
이 값이 이제 계산하면 뭐야? x바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추정값이라고 한다 이거죠. 뮤의 추정값이다.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추정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을 부채적으로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를 추정값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집단의 모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x바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이 식을. 또 시그마 제곱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 뭘 많이 쓰냐면 이거의 추정량으로 표본 분산 를 많이 쓴다 이거죠. 이걸 스몰 s라고 쓰죠. 얘를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본 분산인데, 표본 분산이 바로 뭐냐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n-1이냐? 5초 뒤에 얘기할게요. 오케이? 하여튼 표본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에요. 그 다음에 모분산의 추정량으로 표본 분산을 주로 사용한다. 모평균의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을 주로 사용한다. 오케이? 여기 바람직한 추정량의 조건으로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등을 생각한다. 자,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봅시다. 불편성이란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같은 것. 이게 지금 추정량의 기대값이죠. 그 값을 구했더니 그게 세타가 된다 이거죠. 그와 같은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 편향되지 않았다. 편향되지 않은 추정량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기대값을 구하면 그게 뮤가 됐죠.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하는 거죠. 추정량 x바가 뮤의 추정량이잖아요. x바는 뮤의 추정량인데 그 x바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그게 바로 뮤가 됐잖아요. 그럴 때 이 x바를 표본 평균 x바는 모평균 뮤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표본 비율은 표본 평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표본 평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 P햇은 모비율 P의 불편 추정량이다. P햇을 주로 어떻게 쓰죠?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쫙 한 거 이렇게 쓰잖아요. xi들은 0 아니면 1이고 그쵸? 그게 바로 x바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표본 평균의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하고 같은 성질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누었느냐? 바로 표본 분산 s제곱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n-1로 나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n으로 나누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n으로 나누면 이게 n-1이 아니라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n분의 1 시그마 k는 1서부터 xk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거를 해보면 전개할게요. n분의 1에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2
x바 xk 플러스 x바의 제곱. 따라서 얘는 n분의 1의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2x바 n분의 1의 시그마 xk 플러스 n분의 1 시그마 x바의 제곱 n분의 1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가 xk를 더한 걸 n으로 나눴으니까 x바죠. 그러니까 2배의 x바의 제곱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x바의 제곱이 k 이퀄 1서부터 n까지 n개 있으니까 n x바의 제곱 하면 얘의 약분돼서 결국 남는 거는 요게 남죠. 지금 요거 계산한 게 얘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 기대값을 이거의 기대값은 다음 쪽으로 가서 할까요? 얘의 기대값은 요거죠. n분의 1의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다시 쓰면 n분의 1의 2xk의 다시 2 시그마 xk의 제곱 마이너스 2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n분의 1 곱하기 요거는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 있구나. 참 이거 시그마 앞으로 빼냅시다. 아까 그 괜히 지웠네. 이거 순서 바꿔요. 시그마 2xk 이것도 지워야겠구나. 이렇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xk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식을 알고 있잖아요. 분산은 일반적으로 x 말고 그냥 뭐 일반적인 식 일반적으로 분산은 x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x 전체의 기대값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다시 쓰면은 시그마 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2의 x의 제곱의 기대값은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예, 요식을 쓰면 xk라는 애가 지금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요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xk 하나하나들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걸 따르니까 요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요거는 x제곱의 기대값은 요식을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x바의 분산의 제곱, x바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얘기는 x의 분산 더하기 x의 평균의 제곱
그죠? 예, 이렇게 이걸 두 개 더한 게 바로 x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x바의 분산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x x바의 평균 그럼 그건 뮤죠. 의 제곱.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얘를 쓰면 n분의 1에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이 몇 개? n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 전개하면 약분되니까 시그마 제곱 플러스 뮤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에서 이거 없어지고 n분의 n-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얘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다음 장에서 봅시다. n분의 1의 시그마 xk-x바의 제곱 이거의 분산 얘를 분산으로 사용을 하려고 표본 분산으로 사용하려고 기대값을 구해봤더니 시그마 제곱이 나올 줄 알았더니 시그마 제곱이 안 나오고 n분의 n-1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x1부터 xn까지 표본을 여러 번 뽑았어요. 여러 번. 무수히 많이. 뭐 x1, x2, xn 해서 이거 가지고 x바와 s를 이 값을 우리 뭐 t라 그럽시다. st 뭐 w라 그럽시다. w를 계산했어요. w 제곱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뭐 y1, y2, yn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계산했어요. x바 하여튼 y바 뭐 그다음에 wy바의 y의 제곱을 계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찍어봤더니 여기다 분포를 쫙 찍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딱 시그마 제곱이라 그러면 얘네들을 찍어봤어요. 이 w, x, w, y 뭐 이런 값들을 쫙 찍어봤더니 분포가 요게 지금 1보다 작죠. n분의 n-1이니까 1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여기에 얘 기대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돼.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딱 일치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표본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면 만약에 계산을 하면 그 값들이 전반적으로 어디에 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의 분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다 이거죠. 조금 아래쪽에.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옆으로 조금 치우친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자리로 이렇게 가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n-1분의 n을 해줘야겠죠. n-1분의 n을. 그럼 n-1분의 n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죠? 이 식이 2에 n-1분의 n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k-x가 이렇게 되니까 얘 약분되니까 남는 게 뭐가 남아요? 결국 하면 이게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약분되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를 쓴다 이거. 얘를 s제곱 해가지고 표본 분산으로 n-1로 나눈 얘를 사용하는 거라 이거죠. 왜? 불편 추정량이 되게 하려고.
보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게 하려고 라고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계산한 결과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n-1분의 n을 곱해서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시그마, 이오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면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라 그러면 요 시그마 제곱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쫙 모이게, 이렇게 딱 모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n으로 나눈 걸로 하면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약간 요 밑으로 이렇게 여기 온다고요. 평균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치우치는 거죠. 높이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높이는 같아야지. 이렇게 약간 치우친다 이거. 그래서 부정확한 값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n-1로 표본 분산을 구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하려고. 이거를 뭐라고요? 불편 추정량, 불편성이 좋다, 불편 추정량이다 그런 거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불편 추정량을 구해봤더니 이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왕이면 분산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세타1과 세타2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불편 추정량을 구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작은 애, 즉 세타1 햇, 이 추정량의 분산과 세타2 햇이라는 A의 추정량의 분산을 구했으니 얘가 더 작다.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이다. 얘가 더 효율적이다. 세타2보다 세타1 햇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즉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게 1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쓴 거예요. 세타1이 세타2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요 세타1을 더 효율적인 추정량, 그래서 유효 추정량, 에피시언트한, 그러니까 효율이 있다. 그래서 유의 추정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3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3개의 보다는 크기가 3인이라고 하는 게 크기가 3인 확률 표본을 하나를 이렇게 딱 뽑았어요. 그래서 추정량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평균이고 요 뮤2 햇은 여기 가중치를 줬죠? 1, 2, 3 가중치를 줬어요. 그래서 뮤1과 뮤2의 그 기대값을 계산해 봤더니 뮤1의 기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뮤예요. 근데 뮤2의 기대값도 사실은 얘의 기대값도 계산해 보면 지금 6분의 x1, 2x2, 3x3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계산하면 6분의 1의 2x1, 6분의 2, 2x2, 6분의 3의 2x3니까 이게 6분의 뮤 더하기 2뮤 더하기 3뮤 해가지고 이 뮤잖아요. 그쵸? x1, x2, x3가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따르니까 분포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기대값은 둘 다 뮤가 나왔으니까 뮤1, 뮤2 둘 다 불편 추정량이에요. 그쵸? 둘 다 불편 추정량이에요. 그런데 분산을 구해보세요. 분산을 구해보면 뮤 안의 분산은 3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3분의 시그마 제곱. 근데 뮤2의 분산을 구해보면 6분의 1의 제곱, 6분의 2의 제곱, 6분의 3의 제곱. 그러면 36분의 얼마냐? 14. 36분의 14. 2로 나누니까 18분의 7.
시그마 제곱이 돼요. 뮤1의 분산은 18분의 6 시그마 제곱.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뮤1이 더 작은,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라 이거죠. 그래서 불편 추정량 중에서,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이 뭐죠? 분산이 최소가 된다 이 말이죠.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이 분산이 최소다라는 말이에요. 분산이 최소인 추정량, 그거를 분산이 최소인 불편 추정량,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그래서 영어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그래서 MVUE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은 바로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주로 쓰는 거예요. 표본 평균은 표본 비율하고 같은 거, 표본 비율이랑 같은 거니까 표본 비율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유효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치성과 충분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치성은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추정값이 모수의 참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추정량을 일치 추정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n의 크기가 무한히 커지면 세타 햇과 세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추정량을 일치 추정량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요 식이 있었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바와 모평균과의 차이는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이게 1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x바가 뮤의 일치 추정량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표본 x1, x2, xn을 모두 다 사용한 추정량을 충분 추정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모평균 뮤의 추정량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걸 쓴다. 뮤 1 햇 그래가지고 n분의 1의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쓰지 말고 x2, x3, x n-1인데 단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x1과 xn을 뺀 거예요. 얘네들 제외라는 말은 그러니까 삭제했다는, 안 쓴다는 거죠. 제일 작은 애, 이게 최소죠. 이게 최소, 이게 최대.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인 애를 빼고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근데 n개를 쟀으니까 뭐 n으로 나누든 아니면 또 n-2로 나누든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추정량으로 쓰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최대와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거를 빼는 일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럼 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데이터가 x1부터 xn까지 n개였는데 그 중에 2개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사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 추정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 추정량이면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점 추정의 바람직한 추정량의 조건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불편성. 편리하다가 아니에요. 편향되다라는 뜻이에요. 편향되지 않고 효율적이면서 일치성질을 갖고 모든 데이터를 다 소양한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고 정의와 그 비교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